이제 7월 시작됐고요. 오늘 웨비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챗GPT, 구글 제미나이 등등 이런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어떻게 쓰면 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오늘 세미나 외에 계속 매월 2개씩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것들 등록하셔서 지금처럼 편하게 참여해서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웨비나를 위해서 전문가님을 초빙을 했습니다. 에스핀 테크놀로지의 박재경 매니저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일 대화형 AI 비교 세션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에스핀 테크놀로지의 박채경입니다. 금일 진행될 세션은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화형 AI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대화형 AI들의 특징이 어떻게 되며 서로 차이점이 어떨지, 어떤 걸 우리 회사 업무에 적용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런 대화형 AI란 어떤 기술인지에 대해부터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화형 인공지능이란 주로 챗봇이나 가상 상담원 등의 형태로 구현되어지는 기술로서 이제 대용량 데이터, 그리고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서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좀 모방을 하고, 또 음성이나 텍스트 같은 입력을 인식하여 이를 통해 사용자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과 AI와 유사한 좀 직관적인 방식으로 기술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화형 인공지능들이 단순하게 AI와 대화를 한다는 그런 흥미로운 기술을 넘어서서 저희의 삶에 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처럼 뭔가 교육 콘텐츠 제작을 끊임없이 진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콘텐츠 새로운 제작을 위해서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AI에게 함께 물어보며 브레인스토밍 하거나, 혹은 일반적으로 반복되어졌던 고객 응대와 같은 이런 업무들을 챗봇을 통해 좀 자동화하거나, 아니면은 빠르게 저희가 일반적인 검색 창구에서 데이터를 검색해서 직접 정리하고 수집하는 것이 아닌 AI를 통해 더 빠른 정보 검색을 하거나, 혹은 이제 문서를 작성할 때 도움을 받거나, 코파일럿과 같이 이제 생산성 도구들, 아웃룩 같은 곳에 함께 있는 경우에는 메일 관리를 AI에게 맡김으로써 업무 중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조금 더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상업의 하나의 범주에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의료나 금융 쪽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이 좀 되어지고 있는데요. 사례의 경우에는 제가 뒤쪽 장표에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같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5가지의 대화형 AI 서비스를 토대로 각각 이제 서비스에서 어떤 기술을 주로 제공하고 어떤 형태로 UI가 좀 있고 동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AI는 코파일럿입니다.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이제 함께 내장되어져 있어서 별도로 이제 설치하실 필요가 없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워드나 파워포인트, 엑셀의 버튼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이런 버튼을 클릭하시어 이제 사용자가 기존에 작성했던 문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AI에게 예를 들어 코파일럿이라는 제품을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제품 사용 소개서, 제품 사용 설명서를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M365 프로그램에 내장되어져 있어서 조금 더 기존에 하던 업무를 AI에게 맡김으로써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AI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 코파일럿이 동작하는 화면 2가지 종류로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일반 다른 대화형 AI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검색 창구 모습을 좀 가져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검색 창구를 통해서 이렇게 AI에게 예를 들어서 코파일럿과 관련된 장점, 특징 이런 정보들을 좀 찾아와줘 라고 명령을 한다면 해당 AI들이 주로 웹에 있는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가져오는 형태로 이제 답변을 전달해주게 되는데요. 코파일럿의 경우에는 이제 업무용 AI라고 조금 더 그 분야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웹에서 오는 정보가 아닌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의 정보, 나의 업무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파일이라던가 혹은 우리 회사의 사람들 혹은 내가 진행했던 모임, 내가 주거나 받았던 전자메일들을 코파일럿에게 참조를 시켜서 예를 들어 people 같이 우리 회사의 사람이라고 쳤을 때 이재희 이사님이 가장 최근에 날 언급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 참조하여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웹 플러그인이 존재하여 만약에 우리 회사 정보뿐 아니라 웹에 있는 데이터도 함께 크롤링해서 데이터를 좀 받고 싶어 하시는 경우에는 이 웹 콘텐츠 부분을 토글 버튼을 켜시거나 끄셔서 이렇게 웹에 있는 데이터도 받아와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파일럿을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친숙하고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코파일럿 랩에 프롬포트를 미리 제공을 하는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한번 클릭하셨을 때 저렇게 좌측 화면과 같이 주로 어떤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은 좋을지, 어떤 업무에서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져 있는 페이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준비한 화면은 그래서 실제 워드나 이런 파워포인트, 엑셀 같은 오피스 앱에 코파일럿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가장 먼저 이 워드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커서를 입력해야 할 곳에 이렇게 코파일럿 동그란 조그만 아이콘이 같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좌측 화면과 같이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는 패널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이 창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A 상품과 관련된 제안서를 작성해줘. B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요청사항에 대해서 저 부분에 이제 작성하시어 코파일럿에게 명령을 하실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조금 관찰력이 예리하신 분들께서는 벌써 보셨겠지만 위쪽에도 코파일럿 아이콘이 하나 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작성을 위한 하단에 커서 쪽에 코파일럿 아이콘과는 달리 이미 작성된 문서나 파일 등이 있을 경우 위쪽 아이콘을 클릭하시어 이 문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요약을 받거나 다른 형태, 뭐 예를 들어서 줄글로 되어 있는 이런 문서를 표로 전환했을 때의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파일럿이 다른 AI와 비교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강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보안적인 측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혹여라도 이제 AI가 편리한 건 알겠지만 업무에 AI를 사용할 때 회사의 중요한 내부 데이터가 AI의 학습에 사용되어지거나 혹은 이렇게 AI에게 데이터를 참조시켰을 때 이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의 보안적인 이슈를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코파일럿은 AI가 기본적으로 동작 과정에서 고객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학습에 이용하지 않는 등의 높은 수준의 업무 데이터 보안을 제공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함께 이제 짚고 가시면 좀 좋을 만한 제품 중에 저 마이크로소프트 세큐리티 코파일럿이라는 제품이 있어서 조금 같이 첨부를 해봤는데요. 요 마이크로소프트 세큐리티 코파일럿은 AI 기반의 보안 솔루션 역할을 하는 제품으로서 예를 들어서 특정 사용자 계정이 해킹을 당하는 것 같이 사내 보안과 관련되어진 좀 이슈가 발생됐을 경우에 코파일럿을 통해서 사람보다도 더욱더 빠르게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슈를 파악하도록 전달받을 수 있으며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치 방안을 좀 추천해 받거나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런 이슈가 발생됐을 때 이제 저와 같은 엔지니어 부서의 사람들은 조금 기술적인 보고 내용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데 들어가는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도록 그런 보고 자료까지도 코파일럿에게 분석 자료를 요청하는 것과 같이 조금 사이버 보안에 특화되어진 AI 서비스 또한 제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코파일럿의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AI는 대화형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라는 AI인데요. 혹시 멀티모달 AI라는 용어를 좀 들어보셨을까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멀티모달 AI란 이제 저희가 일상적으로 타이핑해서 입력을 하는 텍스트뿐 아니라 캡처해서 혹은 첨부하는 이미지나 음성 아니면 비디오 등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동시에 입력받아서 이거를 또 결합하고 처리할 수 있는 다중 입력 처리라는 기술이 이제 제공되어지고 있는 AI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가 대표적인 멀티모달의 AI로서 각각의 데이터들, 이제 뭐 텍스트면 텍스트, 영상이면 영상, 음성이면 음성,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통합하여 이럴 경우에 데이터를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멀티모달 AI로서 훨씬 더 원활하게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화면을 같이 좀 보여드리면 처음 접속하셨을 때 이런 화면을 좀 보실 수 있으신데요. 이제 가장 좌측 상단에서 요 제미나이의 일반 버전과 혹은 제미나이의 이제 유료 구독형 버전 중 어떤 버전을 사용할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란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플러스 버튼이 있어서 이전 코파일럿에서 보셨던과 같이 제미나이도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다른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참조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장 처음 저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용자 데이터 관련 사항이라는 표시를 띄워주면서 이제 최근 채팅에서 저희가 이제 뭐 AI에게 입력한 내용들에 대한 검색 기록이 남는데 그 부분을 어디서 삭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하는 메시지가 좀 보여지게 되고요. 저 부분 확인 버튼을 클릭했을 땐 이렇게 제미나이에서 이미지나 문서 혹은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추가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테스트를 하다가 조금 궁금해가지고 직접 저 제미나이 앱 활동에서 내가 검색했던 프롬프트들이 어떻게 기록에 남지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이제 웹사이트로 연결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화면에 실제 내가 18개월 동안 이제 진행했던 화면 그 활동과 입력한 이제 저의 채팅들과 제가 첨부했던 파일들이 아래쪽에 쭉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8개월이 지난 활동 삭제 외에도 원하시는 채팅 기록을 선택하여 직접 삭제하실 수도 있는 점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제미나이는 다른 AI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어떤 강점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면요. 제미나이가 이제 구글에서 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미 기존에 구글에 존재했던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던가 아니면은 저희 일상 속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유튜브나 구글 맵 같은 이런 구글의 특정 어플리케이션들과 연동되어져서 더 나아지고 더 활성화된 개인화된 경험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게 요 구글 제미나이의 좀 강점이라고 생각돼서 요 내용도 담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개드릴 AI는 퍼플렉시티라는 AI인데요. 요것도 테스트하다 보니 사실 요 제품이 요즘 저희가 흔히 말하는 MZ세대에서 가장 핫한 챗GPT보다도 더 많이 쓰이고 있는 제품이라고 해서 더 흥미가 갔던 제품입니다. 실제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 요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다른 AI들과 다르게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간 정보 검색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실시간 정보 검색을 단순하게 웹에서만 가져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인터넷뿐만 아니라 뭔가 학술 논문 아니면은 유튜브, 개발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레딧 같은 이런 다양한 소스들에서 좀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그 중에서도 저희가 검색하고 싶은 영역을 검색 옵션으로 선택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의 정보에 대해서 레딧에서 검색해서 찾아와줘. 이런 식으로 검색 옵션을 선택을 하셔서 제가 아무래도 원하는 영역에 더 포커싱된 검색 결과를 받아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퍼플렉시티 화면 같은 경우에도 챗GPT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하얗고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창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쪽에 네 가지 항목처럼 이제 처음 요 퍼플렉시티를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을 위해 저렇게 샘플을 보여주고 있고요. 각각 샘플을 클릭하면은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면 좋은지 이런 예시들을 줄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퍼플렉시티의 이제 장점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검색 옵션 버튼은 여기에 있는데요. 저 버튼을 클릭하셨을 때 지금 아래 6개 나오는 것처럼 전체 인터넷에서 검색하기, 학술 논문에서 검색하기처럼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실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퍼플렉시티 또한 첨부 버튼을 클릭하셨을 때 현재 내 PC 로컬에 있는 파일 중 퍼플렉시티에게 이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눈여겨보실 만한 점 중에 하나로 퍼플렉시티에서 이제 기업용 제품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검색한 결과를 조금 더 팀원들과 함께 볼 수 있는 페이지에 게시를 한다던가 서로 이제 같은 내용, 같은 페이지 안에서 다른 내용을 검색하며 활용한다. 요런 등의 팀워크 활동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퍼플렉시티의 강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실시간 정보 검색에 특화되어 있으며 또한 논문 작성과 같이 동향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 아니면 뭐 마케팅과 같이 지금 실시간 동향 파악이 중요한 분야에서 아무래도 실시간 정보 검색이 된다는 장점은 굉장히 두각되는 강점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퍼플렉시티가 답변을 줄 때 모든 답변의 주석과 출처를 명시하여 저희가 흔히 AI가 이제 잘못된 답변을 뱉어낸다라고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을 텐데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이 답변이 정말 옳은 답변인지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주석과 출처를 명시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AI는 이제 클루드3라는 AI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대학교 쪽에 교육을 갔을 때 교수님들께서 이 제품을 참 좋아하셔서 찾아보니 논문과 같이 긴 데이터, 기존 대화형 AI들이 참조하지 못했던 긴 파일이나 높은 수준의 고차 수학 연산 혹은 코딩 작업 등과 같이 이런 연산 처리가 가능한 고성능의 AI 모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클로드3 같은 경우에는 안에 세 가지의 최첨단 AI 모델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각 모델들의 이제 뒤쪽에 화면과 함께 보시면은 지금 여기 소네트라는 부분이 보이실까요? 클루드3에 포함된 모델이 저렇게 클루드 3.5 소넷, 오퍼스, 하이쿠라는 모델들이 있는데 각각 모델들의 성능과 속도와 이제 사용하는 리소스 등이 전부 다 달라서 각각 원하시는 옵션 혹은 질문에 맞추어서 저것들을 전환하면서 또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새로운 기능이 출시되었을 때 클루드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직관적으로 아이콘을 하나 표시를 해줌으로써 이런 기능이 출시되었는지 안내를 해주고 또한 저 아티팩트 옆에 토글 버튼 ON을 클릭하셔서 이런 기능들을 바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간단하고 손쉽게 설정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AI들과는 다르게 여기 프로젝트 사용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무언가 예를 들어서 이력서 검토 프로그램과 같이
AI에게 이력서 파일을 첨부했을 때 이제 주로 자주 사용할 질문을 약간의 프롬프트북처럼 묶어둘 수 있는 기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에 저장된 프롬프트들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을 때 지금 이 직원의 이력서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업무와 연관되어진 부분을 전부 찾아와줘 같은 명령어를 저희가 저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둔 뒤 여러 가지의 이력서들을 저 첨부 파일에 첨부함으로써 이제 그 파일들 내에서 제가 내린 명령어를 쭉쭉쭉 찾아와주고 그에 맞는 답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 또한 제공이 되어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루드3라는 AI의 타사 AI들과 비교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강점으로는 어떤 점이 있을까라고 확인을 해본다면은 고성능 AI 모델로서 저희가 흔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지금 잘못된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걸 환각률이라고 부르는데요. 타사 AI들보다 조금 더 낮은 환각률과 높은 정확도 이런 것들이 일단 첫째의 강점이며 둘째로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긴 문서, 다양한 첨부 파일들과의 연동, 처리가 가능하여 비즈니스 배포하시거나 교수님들께서 이제 얘기하신 사례로는 다양한 논문을 엮어서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한 것처럼 아무래도 업무에 활용하실 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쉽게 다양한 문서들을 첨부해서 활용하실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실 AI는 챗GPT인데요. 이제 챗GPT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해 보셨을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력한 언어 이해 능력을 기반으로 한 AI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2022년 11월 30일 사실 여태껏 소개해드린 것 중에 가장 먼저 나왔죠.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속 질문에 답변하거나 혹은 본인이 잘못 답변을 했을 때 실수를 인정하거나 만약에 사용자가 부적절한 요청을 했을 때에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언어 이해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챗GPT는 언어 이해 능력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이메일 초안을 대신 작성해 주거나 혹은 에세이 형식의 글들을 작성해 주거나 만약에 이제 개발 쪽으로 간다면 코드를 대신 작성해 주는 등 다양한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인스트럭트 GPT라는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대화 능력을 갖고 있는 모델과 같은 모델로서 프롬프트에 있는 지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때 AI에게 어떤 제품과 관련된 내용을 한 30줄의 글로 설명해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30줄이라는 내용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자세한 지시를 따르고 응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된 모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챗GPT 화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요 아래쪽에 저희가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챗GPT에게도 동일하게 파일을 참조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구글 드라이브나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각각 로컬 PC에 갖고 있는 데이터 또한 컴퓨터에서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직접 업로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챗GPT도 가장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먼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저렇게 프롬프트의 예시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챗GPT 4.5라는 버튼을 클릭하셨을 때 현재 개발되어져 있는 이제 검색 엔진들 그 AI 요 모델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어떤 모델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단에 있는 임시 채팅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저 부분의 토글을 ON으로 바꾸실 경우 제가 우측에 첨부해 놓은 것과 같은 이제 하얀색 임시 채팅 창이 표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저 부분을 통해 저희가 AI를 활용한다면 저희가 대화한 기록이나 혹은 첨부한 파일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게 되며 여기에
이제 입력한 데이터들은 모델에 훈련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조금 더 보안상의 강점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물음표 버튼은 굉장히 약간 하얀 배경에 회색으로 있다 보니까 지나치시기 쉬운 저 버튼인데요. 저것도 클릭해 보셨을 때 이제 코파일럿에서 기존 제공하던 것처럼 도움말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를 통해 여기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스크립트나 이런 명령어들을 정리해 놓은 페이지, 그걸 설명하는 페이지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다른 AI들에는 없는 이제 키보드 단축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 부분을 클릭하셨을 때 요 챗GPT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단축키, 뭐 새 질문하기, 이전 질문 불러오기 이런 것들을 단축키의 형태로도 제공하여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안내하고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챗GPT가 이제 타사 AI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강점을 가져갈 수 있냐라고 한다면 이제 강력한 언어 이해 능력, 저희가 자연어 처리 능력을 갖춘 AI로서 인간과 같은 대화, 가장 매끄러운 대화를 조금 제공해 줄 수 있고요. 또한 비즈니스 버전, 아까 코파일럿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회사에서 혹은 내 업무 파일을 공유하며 사용할 때에 이런 업무 데이터가 외부로 노출되거나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보안적으로 조금 더 강화된 비즈니스 버전의 챗GPT를 별도로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AI들의 서비스별 특징,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한눈에 표로 모아보자면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각각 이렇게 표로 모아봤을 때 조금 더 업무에 활용하면 좋겠다. 우리 회사에는 조금 더 이런 게 적합하겠다. 나한테는 이런 걸 좀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강사 소개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코파일럿 쪽을 주로 이제 강의를 하며 이제 주로 제품 테스트를 하는 이제 엔지니어인데 이제 타사 제품도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 매끄러운 대화를 제공하는 챗GPT도 이런 언어 모델을 체험할 수 있는 점도 좋았고 클라우드3와 같이 다양한 파일을 첨부하여 한 번에 묶어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저런 다른 특징들도 볼 수 있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럼 이런 AI들을 저희가 업무에 실제 활용한다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사례와 시나리오를 각각 하나씩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사례로서는 이제 2023년 2월, 작년 2월에 헬스케어 플랫폼 굿닥이라는 곳에서 국내 최초로 챗GPT의 API가 도입된 건강 AI 챗봇이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흔히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는 어플리케이션 이런 걸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챗봇인데요. 그 챗봇을 통해서 무언가 저희가 급하게 병원을 찾아갈 수 없는 상황에 아플 때, 이럴 때 이제 건강과 혹은 특정 시술을 받기 전에 직접 상담하러 찾아가지 않고 챗봇을 통해서 그 건강과 시술과 관련된 질문 여러 것들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인공지능이 1초 이내로 빠르게 관련된 답변을 제공해주며 만약 이 AI가 답변해줄 수 없는 질문일 경우 혹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증상의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라던가 클리닉 마켓, 병원 예약 등의 대면 진료와 연결하는 솔루션도 함께 제공이 되어지고 있는 챗봇 기술입니다. 이런 챗GPT 기반의 국내 AI 챗봇 서비스로 이제 하나 더 출시가 되어진 게 제가 장표에는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여행사 모두 투어에 이제 AI 챗봇이 있는데요. 해당 챗봇 또한 이제 실시간 여행 정보, 저희 요즘 한참 휴가철이라 비행기라던가 이런 것들도 많이 알아보셨을 텐데요. 실시간 비행기의 가격이라던가 숙박 가격 이런 것들을 전부 조회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여행 상품을 조금 더 근접하게 추천해 줄 수 있도록 AI 챗봇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례 또한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업무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시나리오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제가 작성한 이 PPT를 예시로 좀 가져왔습니다. 이 PPT에 들어간 이 이미지라던가 혹은 이 PPT의 대본,
이 발표 내용의 제목까지도 AI에게 지금 프롬프트를 굉장히 좀 길게 입력하기는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7월 19일 금요일에 대화형 AI 5가지 항목을 비교하며 각 AI의 특징을 설명하고 타사 AI들과 차별되는 강점을 설명할 수 있는 발표 시간을 조금 가져보려고 해. 발표 시간은 총 1시간 정도 될 거고,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런 발표를 진행할 수 있는 발표 대본과 각 슬라이드, 그리고 슬라이드에 들어갈 내용을 알려줘 라고 코파일럿에게 이제 질문을 한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각 슬라이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그리고 그 슬라이드에서 어떤 멘트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추천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제가 발표하는 평소 이제 말하는 속도라던가 이런 것들이랑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바로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대신에 이렇게 초안을 잡아주고 뼈대를 잡아줌으로써 제가 이런 자료를 만들거나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훨씬 더 단축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질문이 되게 약간 우스울 수도 있는데, 저는 명령을 할 때 제가 요청하는 사항을 조금 그대로 넣는 편입니다. 지금 이런 발표를 진행을 할 건데 자료를 다 만든 후에 이 PPT를 코파일럿이나 챗GPT 이런 곳에 첨부를 시켜주면서 조금 트렌디하고 전문적이면서 간결하고 임팩트 있는 제목. 사실 제가 이제 클라이언트라면은 이런 명령을 하면은 누구라도 싫어할 것 같은데, 이제 AI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청을 좀 해봤습니다. 이 PPT를 첨부를 하면서 이렇게 깐깐한 조건을 주며 제목을 좀 추천해달라라고 하면은 이제 AI들이 각각 여기서부터 쭉 제가 요청한 대로 10개를 추천해 주는데요. 이런 것들 또한 제가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든다면 바로 이제 가져와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렇게 쓰면 좋겠다 라는 새로운 인사이트나 아이디어를 얻는데도 좀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런 이미지들, 저희가 파워포인트나 다른 문서들을 작성할 때 혹은 디자인을 할 때 조금 디자인적인 영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이미지를 첨부하고 싶은데 저작권이 없는 적절한 이미지를 어떻게 찾아오지 하고 이제 유료 구독을 별도로 하거나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신데요. 지금 제 요 파워포인트 장표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이미지들은 코파일럿과 함께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는 디자이너라는 AI가 직접 이렇게 제작을 해준 거고요. 이것도 제가 이제 제작할 때 명령어로 대화형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하며 답변을 받아오며 업무하고 있는 직장인의 모습을 좀 그려줘. 파워포인트에 이제 첨부할 이미지니까 조금 색깔이 없고 깔끔하게 선과 하얀 배경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면 좋겠어 하고 명령을 해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제작된 이미지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있기에 상업적으로나 이제 업무 중에 이용하실 수 있는 점을 함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세션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긴 시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